안녕하세요. 한국 액션 러닝센터 김주현 소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귀돼지 삼형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귀돼지 삼형제.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귀돼지 삼형제 하면 어떤 내용이었나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 뭐 이렇게 원작의 끝은 너무 잔인하니까 끝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내용이었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두 번째, 왜 우리 어릴 때 이런 동화를 읽으면 이렇게 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귀돼지 삼형제의 메시지는 뭐였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맞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귀돼지 삼형제가 살았는데 이제 각자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돼지는 게을러 가지고 집을 지푸라기로 대충 지었죠. 둘째는 첫째보다 좀 나았지만 나무로 대충 집을 지었고요. 셋째만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벽돌집을 지었죠.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후 해가지고 첫째와 둘째 집을 다 날려버리고 셋째 집 도망갔죠. 셋째 돼지 집을 날리려고 후후 불었는데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안 날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을 대충 지으면 안 되고 항상 유비무한, 항상 뭔가를 대비해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다 대부분 기억하실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동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만의 뇌피셜이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귀돼지 삼형제의 동화를 읽어보면 처음에 엄마 돼지가 나와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니네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니네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돼지 삼형제가 가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살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게을러 터져서 지푸라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집을 좋아하는 존재인 거예요. 큰형 돼지는. 둘째 돼지는요, 그냥 나무집을 좋아하는 존재인 거죠. 셋째 돼지는요, 그냥 벽돌집을 좋아하는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 게을러 터졌다라는 나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걸 던지는 거죠. 물론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프리카와 동양과 서양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마당이 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한 150평 정도 되는 마당이 있고요. 집도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사는 게 제 꿈이고 로망이어서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데 몇 년 전에 좀 시골로 내려가서 그런 집을 짓고 삽니다. 저는 그런 집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둘째하고 셋째가 태어났거든요. 아들 하나일 때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요 쿵쿵 뛰어도요. 전 단 한 번도 얘네한테 뛰지 마 이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누나들이 저희 누나의 조카들이 놀러 오면, 집 딸아이들이 놀러 오면 저희 집 와서 이렇게 뒤꿈치 들고 걸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 주죠. 야, 누구누구야, 우리 집 밑에는 사람이 안 살아. 우리 집 밑에는 개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편하게 뛰어. 그럼 애들이요, 진짜요? 뛰어도 돼요? 뭐 뜁니다. 저는 전원주택을 좋아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단독주택 살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그 집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야, 그 집값도 안 오를 텐데 어떡하려고 하냐? 안 오르긴 안 올라요. 안 오르기도 하고 그 나중에 담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대출이 안 나오는 것만 알 수 있대. 아파트는 왜 이렇게 딱 시세라는 게 있어서 얼마 뭐 이래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옆으로 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게을러 터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으로 이 아귀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돼지 삼형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집을 짓고 살던 존재들로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죄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있는 늑대 같은 존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화에서는 크게 두 개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삶엔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지만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돼지를 잡아먹겠다고 집을 후 날려버리고 찾아온 늑대가 나쁜 거지, 집을 지푸라기로 지은 돼지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삶엔 늑대 같은 존재가 있죠.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시 인원이 뭐 감염자가 늘어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지금은 걸려도 뭐 괜찮죠, 지금은요. 근데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 된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늑대 같은 코로나가 우리를 와서 후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린 건 코로나 잘못인데, 물론 인간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잘못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몸도 아픈데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올 말씀 어떡하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올 말씀 어떡하지? 막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이게 어쩌면 사회가 주는 너 코로나 환자야? 너 코로나 걸렸어? 막 입 가리고 저리 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어떤 일종의 또 하나의 혐오를 만들어간 건 아닌가 싶은 거죠. 몸에 장애가 있는 것도 속상하고 불편한데, 우리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혐오의 시선이 있죠.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부모 없는 애라는 혐오의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요.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나면 정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깎아보고 이렇게 혐오의 눈빛을 보내죠. 늑대를 피해서 온 첫째와 둘째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삶에는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가 이 동화의 주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환대하라가 이 동화의 진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큰형 돼지가 그 늑대 때문에 집을 잃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둘째 집에 갔을 때요, 둘째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지푸라기로 집 지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너 대충 지어놓고 띵가띵가 놀 때부터 내가 너 언젠가 가면 사단 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 빨리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집조차도 늑대 때문에 날아가 버렸을 때 셋째 집으로 첫째와 둘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셋째 돼지가 아니 형들이 돼가지고 동생을 돌봐주지 못할 망정 와서 민폐를 끼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들 빨리 오라고. 그리고 동화를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새 돼지가 지혜를 발휘해서 나중에 늑대를 이제 처치해요. 근데 처치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처치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 삼형제의 주제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가 아니라 우리 삶에는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 그러니 그 늑대를 만난 어려움을 만난 존재들을 타인을 환대하라가 저는 이 동화의 진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셀프 리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이끌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나의 하루를 잘 이끌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려요.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감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한 것들만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시간 관리, 마음 관리 검색해 보시면요. 엄청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사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김혜시 있는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를 어려움을 만난 사람한테 이끌어라 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란 존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또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 많이 버시면 좋겠죠. 돈 많이 벌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맨날 스테이크 먹고 무인도에서 막 초호화 집 지어놓고 무인도에서 혼자 막 그
수영하고 혼자 막 사시면 겁나 좋으실까요? 아닐걸요? 그 돈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원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거든요. 집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대화를 많이 하고 더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게 집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집 대출 갚으려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여행 가려고 돈을 벌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그 돈 벌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까라고 말씀드릴 때 나를 타인에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나를 어려움을 만난 타인에게 이끌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난 타인이다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혹시 우리 아이가 배고파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타인인 거죠. 그러면 그 배고픔을 만난 그 아이에게요. 맛있는 걸 해주시는 거죠.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거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밥만 사주세요. 밥 사주고 시험은 뭐 성적은 숙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만 사주는 거죠. 혹시 심심해가지고 어려움을 만난 타인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시고 여행 한번 같이 가시는 거죠. 뭐 여행을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동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엔요 모든 지역마다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0분, 20분, 30분 산책하고 심심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만난 타인에게 가서 그들을 환대해 주시는 거죠. 꼭 막 눈물 나는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만난 사람만이 어려움을 만난 타인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서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일 쉬운 건 뭔지 아세요? 혹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엄마 식사했어? 엄마 밥은 먹었어? 아버지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요 아주 간단한 전화 한마디에도요 그분들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남편분 아내분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전화하셔서 여보야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늘은 나 자기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니네 오늘 숙제 혹시 많이 있니? 시간 괜찮으면 밥 먹고 엄마랑 아빠랑 산책 좀 가지 않을래? 이런 것들이요. 선생님들의 시선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타인에게 좀 향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앞에 했던 세 가지 이야기,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을 잘 컨트롤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선순환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녀요. 어저께도 그 가평이라는 곳에 갔다 왔거든요. 와, 단풍이 예술입니다. 선생님들 시간을 내서 또 마음을 내서 또 약간의 돈을 좀 내어서 지금 어려움을 만난 지금 좀 꼭 그 어려움이 엄청 큰 거 아닌 거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쓸 수 있다면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고 그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 타인에게 집중하고 타인에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갈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면 존재에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셨나요? 아내와 결혼하셨나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남편과 결혼하고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사랑하는 존재는 사라지고 남편 역할, 남편의 기능을 하는 인간만 거기 있죠. 아내의 역할, 아내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거기 있죠. 그러니 그 기능을 어떠한 이유로 못하게 되면 우리는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코로나 때 한 몇 달 동안 돈을 못 번 적이 있었거든요. 전 프리랜서 강사이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이걸 만났어요. 아, 내가 집에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아내한테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막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저조차도 제 아내와 저를 사랑하는 사이로 여기지 않고 남편의 기능, 물론 남편의 기능을 못했을 때 오는 불편감, 미안함은 당연히 있죠.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능보다 사실은 우선하는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볼 때요, 얘 옛날에는요 먹고 자고 이렇게 잘 싸고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예뻤거든요. 막 고개만 갸웃갸웃해도 좋고 진짜 뛸 수만 있어도 행복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이라는 기능을 잘 못하면 그렇게 우라가 치밀어요.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나 막 이런 마음 들고.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학생이라는 기능을 하기 전에 내가 낳은, 내 아내와 함께 낳은 나의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나를 타인에게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을 어떠한 기능으로 보기 전에 하나의 존재로, 한 명의 존재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나를 그에게 이끌어갈 때 도움이 되실 거다 싶습니다. 4개의 입금, 셀프 리딩 프로그램, SLP라고 제가 명명해봤고 그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함으로 이끌 수 있는 나의 행복의 요소로 이끄시고요. 나의 감정을 원하는 감정으로 이끄시고요. 나의 시간을 내가 좋은 쪽으로 나의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인에게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나의 자아가 실현되어져 있고 조금 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